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 대책 중 지방세법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문서로 보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PPT로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게 주택수가 포함되냐, 취득세 어떻게 되냐,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내용들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우리가 부모님, 가족, 형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살 때 배우자와 그 30대 미만 자녀가 있잖아요. 따로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30대 미만 자녀 있을 때 단 그 자녀가 우리 요즘은 그 독립을 많이 하잖아요.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이 월 175만 원입니다. 거기서 40%를 곱하게 되면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라도 하고 있으면 별도의 세대를 보여주겠는데 월 70만 원도 벌지 못한다. 그러면 독립된 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도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독립된 세대로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지만 그게 만약 미성년자로 가면은 그래도 부모의 세대로 보겠다는 내용이 다주택자 1세대의 범위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와이프랑 내 자녀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내용이지만 단 자녀는 와이프는 아니에요. 자녀는 그래도 안 떨어지더라도 소득만 좀 있으면은 별도의 세대를 봐주고 만 18세 이하면은 그게 얼마를 벌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나 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건 당연히 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합산해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시설이나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5년간 주택사 합산을 배제하는 내용인데 밑에 따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이건 어떻게 법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별의별 이야기 설이 많았는데 그거는 그런 가짜뉴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이거를 만약 제재를 한다, 분양권 이렇게 제재한다면은 그동안 모든 그 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그게 그 사람이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려는 사람까지 다 팔고 무주택 때 된다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전일 때는 비규제적일 때 3년, 그리고 둘 다 조정 대상 지으면 1년 이내 처분입니다. 이게 취득세율도 똑같습니다. 미리 그 1% 3%에 해줘요. 다만 그 기간 내에 못 팔게 되면 다시 토해내야 되고요. 분양권도 똑같습니다. 분양권 있을 때도 입주하고 날 때 그게 이제 그 등기가 나고 나서 입주를 하잖아요. 잔금 치르고 그리고 나서 3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내용은.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조정 지역 내에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3억 이상인 경우는 12%, 그 외에는 3.5%입니다. 근데 다만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이건 투기로 보진 않죠. 2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3.5%에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이제 취득세를 이제 보시면 이거 12%. 한 채를 하더라 12%입니다. 종부세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는 따로게 제가 파트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 못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증여취득세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요. 지방소득세도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납세 의무자 세대 확인을 확실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이제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적용 시기는 공포한 날, 그러니까 7월 10일 이후입니다. 전과 후를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요. 오늘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님 부양하는 옛날 내용들 많습니다. 65세 이상을 모시고 있을 때는 각각의 세대로 보고 다만 이제 그 중위소득 40%입니다. 70만원. 이건 충분히 다 넘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부부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각각의 세대로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주택인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5년입니다. 다만 이제 공동 소유한 경우 때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큰 지분이 똑같다.
그럴 때는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은 최연장선수를 봅니다. 5년입니다. 5년.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는 분양권 입주권도 법 시행일 신규 취득분부터 소유 주택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주택 가지고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소유하게 되면 우리 2주택이 되는데 분양권도 취득세 할 때는 포함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3주택에서 12%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도가 많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취득분부터 이제 무조건 주택수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단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 이제 재산세 내는 거 부분 있잖아요. 그 주택분 재산세 만약 포함되어 있으면 그는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법 시행 이제 무조건 이제 사게 되면은 이제 사게 되면 오피스텔은 7월 12일 이후에 사게 되면은 오피스텔은 이제 거의 주택으로 보시면 되죠.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사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진 않아요. 단 오피스텔 그냥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매매로 살 경우는 그게 주거용이면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죠. 상업용, 우리가 일반 사업자면서 거기 부가세 환급해주고 하는 거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할 때는 주거용인지 상업용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이거를 4.6% 지금 그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6%입니다. 요 내용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일 때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 신규 취득분부터. 다만 오피스텔 신규 취득분부터 이제 되는 겁니다. 분양권은 다만 아니다. 왜냐면 이걸 오피스 상업용을 할지 주거용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닙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딱 기준만 잡으면 좀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좀 말이 많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아마 그게 조금 개정이 돼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완전히 만들어 설명 한번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서 일시적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주택이 만약 한 채만 사면 2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일시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둘 다 조정 대상인 경우일 땐 1년 이내, 만약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이거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A주택을 살고 있다가, 만약 그게 이제 몇십이 돼서 이제 새로 짓잖아요. 그때 다른 주택을 만약 샀어요. 향후에 여기가 그 A주택이 완공이 돼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집 신규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아까 말한 시행일 이전과 이전에는 항상 존중세율을 이제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전 했던 거 다 그렇게 해줘요. 그전부터 막 싸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이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짜뉴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거고 전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1가구 우리가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할 때 있잖아요. 비조정에서 조정 간다. 조정에서 비조정 갈 때는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조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비조정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1% 3%를 해줘요. 왜냐면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근데 비조정에서 조정 1주택을 사요. 근데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면 3년 이내에 팔면 되잖아요. 단 취득세는 8%다. 이것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비조정을 살 때는 취득세가 3% 이내가 되는데 비조정에서 조정제を샀기 때문에 이건 투기로 봐서 취득세를 8% 매기겠다는 데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양도세 우리가 그 비과세 받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하고 좀 헷갈려요. 이런 부분이 좀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나온 거는 큰 문제가 없고 2022년 세법 개정안도 또 내용들이 다른 거 있으니까 그 시간은 제가 따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